일로그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네, 12월 5주 WKBL 로맨 팩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B와 우리은행전이 굉장히 재미있긴 했었는데 네네. 흥미는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KB가 복수 열전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KB가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KB 얘기와 우리은행 얘기를 같이 하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KB는 신한은행 정상희 감독이 했던 말이죠. KB가 독하게 마음 먹고 나오면 이길 팀이 없다라고 했던 말을 좀 현실화시켰던 주간. 일단 우리은행 경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살짝만 얘기하고 지나갔다면 12월 17일 BNK와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KB로서는 상당히 일정이 빠듯했어요. 17일 그렇죠? 게임 있고 19일. 그래서 또 워낙 또 BNK가 성적은 안 좋아도 운동량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네. KB가 상당히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이번 주 게임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 BNK와의 경기에서는 정말 완파를 해버렸죠. 네. 네. 그래서 82대 61로 이기고 우리은행전에서도 한때 19점까지 리드를 하면서 와이어 투 와이어 게임이죠. 경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단 1초도 우리은행한테 리드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게임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 우리은행전 승리의 의미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BNK전에서 82대 60일 이제 경기 흐름을 살리면서도 체력적 부담을 갖다가 최소화했다. 이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은행전에서 굉장히 좀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우리은행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KB가 우리은행만 만나면 좀 말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날 경기를 통해서 승리 갖다 거뒀습니다. 제가 그때 지난주에 얘기했던 KB가 우리은행을 넘어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활동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KB가 활동력을 높이면서 우리은행을 깼고 활동력을 높인 상태에서는 우리은행을 충분히 깰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이런 부분을 좀 가졌다고 보고 있고 제가 볼 때 두 번째는 이제 구조적인 어떤 문제인데 KB가 가장 무서운 거는 박지수 선수에서 파생되는 어떤 컷인 득점, 백도어 득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은행 전에서도 잘 통했다. 네.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염유나 김민정 선수가 18득점, 16득점을 했어요. 박지수 선수 29득점, 20리바운드를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염유나 김민정 선수가 받아먹는 득점을 해주면서 우리은행의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염유나는 오랜만에 밥값을 했죠. 밥값을 했고 그동안 많이 부상에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은행이 또 상대적으로 좀 나쁜 부분이 있었다. 그냥 KB가 완패를 당했을 때, 2라운드 완패를 당했을 때, KB의 어떤 경기 사이클이 좀 떨어지는 시점에서 우리은행을 만났고, 거기서 완전히 졌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였던 그런 상황이 됐었다. 즉, 이제 김소니아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었고, 박지원 선수 살짝 좀 부진했고요. 이런 부분이 겹쳐지면서 KB가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70대 62 8점 차 승리였는데 체감상은 한 10점에서 15점. 네네. 근데 우리은행도 여기서 좋은 거는 뭐냐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2라운드 KB 같은 경우에는 완패를 당했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끝까지 어쨌든 이제 흐름을 잡고 가는 그런 모습들은 역시 우리은행이다. 이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저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활동력이 좋아진 게 일단은 이 경기를 앞두고 BNK전부터 KB 선수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정신력이라고 좀 이렇게 추상적인 영역인데 사실 제일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사실 정신력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데이터화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KB가 우리은행과의 경기를 보면은 지난 시즌부터 보면은 우리은행은 KB와의 경기에서 정말 전투력이 높아가지고 나오는데 KB는 거기 밀려다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KB가 안 그랬어요. 재작년에 위성호 감독이 항상 했던 말이 다른 팀이랑 경기를 할 때 KB와 우리를 만났을 때 KB는 다른 팀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작년부터는 우리은행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디펜딩 챔피언이 너무 이게 좀 재는 모습?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한 2년 만에 KB가 우리은행을 만나가지고 전투력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느낌. 아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염윤아 선수와 김민경 선수의 활약 정말 좋았죠. 근데 수치만 놓고 보면은 리바운드를 제외하면은 KB도 외곽이 터지지 않아서 답답한 경기였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가 우리은행한테 앞서갈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우리은행의 제일 강점이죠. 경기가 안 풀리더라도 선수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투력이 상대를 압도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날은 KB가 오히려 우리은행한테 그걸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박지수가 워낙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박지수를 두고 나머지 선수들이 KB가 전부 외곽 슛이 좋으니까 외곽에서 발만 맞추고 있는 형태의 농구가
조금 답답하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여민아 선수가 적극성을 띠고 또 여민아가 먹히면서 김민정도 갖고 오면서 적극적으로 잘라먹는 농구를 하면서 사실 여민아 선수가 수비 원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박지현 선수를 상당히 괴롭히면서 그날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오히려 3점슛 외에는 장점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그 최희진 선수가 이날 3점슛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슛이 하나도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적극적인 리바운드와 수비를 하면서 이 선수가 슛이 안 들어가도 코트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보여줬다는 거. KB로서는 정말 큰 수확인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쿼터 막판에 박지현 선수한테 11점을 계속 주면서 거의 19점까지 앞섰던 게임을 8점 차로 맞췄단 말이에요. 네. 이게 사실 KB가 끝날 때까지 우리은행을 한 20점 차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KB는 정말 이제 단독 선두에 올라섰어요. 근데 이게 다음 주 이제 27일부터 27일 BNK, 30일 네. 신한은행, 1월 1일 우리은행 또 상당히 타이트한 경기 일정이 있습니다. 이 일정만 넘기면은 KB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가장 큰 분수령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지수 선수가 좀 좋았던 게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포스트에서 어떤 이제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정은 선수의 저항이 굉장히 세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엘보 지역으로 나와서 거기서 순간적으로 골밑 돌파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되면은 사실은 우리은행이 정상적으로 수비를 해서 김정은이 수비를 해서도 박지수를 더더욱 막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좀 보였고 두 번째는 지금 김정은 선수 수비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자세가 낮은 상태에서 힘으로 잘 버텨주기 때문에 박지수가 거기에서 효율이 좀 떨어지는데 스위치 됐을 경우에 박지현이나 김소니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박지수 선수에게 순간적인 돌파에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네네. 이제 자세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균형이 불안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중심 이동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KB가 이제 김정은 선수가 맡았을 때가 아니라 박지현, 김소니아가 맡았을 때 박지수였던 포스트업 그리고 네네. 김정은 선수 맡았을 때 어떤 엘보 지역에서 이제 페이스업으로 쑥 들어가는 네네.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박지수 선수가 좀 더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자, 근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한테 패했어요. 이날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은행이 경기 전부터 일단 좀 경기 텀이 있었잖아요. KB하고 경기를 앞두고 좀 준비 과정에서 뭔가 좀 어긋난 게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날 박지현 선수가 선발에서 제외가 됐어요. 네. 근데 특별히 어떤 묘수가 있어서 선발이 제외가 됐다기보다 이 선수가 좀 컨디션이 안 좋구나 느낌이 들었고 초반에 7대0으로 끌려가니까 결국 박지현 선수를 넣었거든요. 네. 근데 박지현 선수 들어가자마자 계속 코에 좀 신경 쓰는 모습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어제 신한은행 게임이 끝나고는 위성호 감독이 박지현 선수 코가 좀 안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KB전보다는 그 전부터 훈련 과정에서 조금 뭐가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들었고 시즌에 코뼈가 좀 부러졌잖아요. 그렇죠. 두 번이나 근데 이번에 또 다시 그 부위 가지고 네네. 골절이 되면서 지금 사실 이게 박지현 선수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부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박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좀 정밀 검진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김정은 선수 같은 경우에 신한은행전에서 이제 발목이 돌아갔죠. 이 부분도 좀 정밀 검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우리은행은 KB한테 패했습니다. 패했지만은 신한은행은 93대 68, 20단 차로 잡고 올라갔어요. 즉 이제 저는 이제 우리은행이 이번에 지금 이제 흐름이 좀 좋지는 않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2연승을 갖다 거뒀지만 접전 끝에 승리 갖다 거뒀고 박혜진 선수 돌아오면서 어떤 딜레마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딜레마를 해소시키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네네. 그 상황에서 KB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어떤 경기력이 좀 좋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신한은행전에서 그래서 이제 승리 갖다 거뒀는데 완승 거둔 거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좀 재밌는 게요. KB가 아마 2시즌 전 우승하던 시즌에 보면은 우리은행전 맞대결에서 처음 이겼던 경기도 강하정 선수가 아마 부상으로 못 나왔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은행도 뭔가 잘 나가다가 KB한테 연승이 끊어진 다음에 그 다음 처음 만나는 팀을 정말 박살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딱 이번에도 그 루틴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좀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우리은행이 안고 있는 지금 박혜진 선수가 복귀하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좀 패배 승리, 1승 1패라는 가운데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박혜진 선수가 확실히 신한은행전에서 컨디션을 빨리 찾았다는 거. 그리고 그렇죠. 김정은 선수가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한은행과의 경기는 사실 1쿼터에 김정은이 끝냈다고 해도 정말 뭐 더 할 말이 없을 만큼 네. 정말 베테랑의 집중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시너지 효과를 조금씩 맞춰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말씀하신 대로 박지현 선수 코 상태라던가 김정은 선수가 지금 발목에 좀 부담을 안게 됐는데 이 김정은 선수가 빠지게 되면 정말 그 박혜진 선수가 못 나왔던 건 어쩌면
지금 외국인 선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데미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은행은 좀 긍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뒤에 말씀드린 부분은 좀 고민이 될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박혜진 선수가 지금 슈팅 감각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네네. 김소니와 박지현 선수, 김소니 선수는 잘했죠. 네. 박지현 선수 흐름이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박혜진 선수의 이런 그 폼 올라온 게 좀 더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이 2승을 갖다 거뒀는데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BNK전 같은 경우에는 17점 차 뒤지다가 마지막 대역전승을 거뒀는데 기본적으로 삼성생명은 계획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일단은 뭐 전주에 KB하고 우리은행을 얘기하면서 말했던 거 어쨌든 힘든 게임을 했지만 이겼다 승리를 챙겼다는 왜냐면 어쨌든 신한은행은 3위 라이벌이고 네. 뭐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이겼다는 것 자체에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삼성생명의 경기 일정이 좀 타이트한 주간이 마무리였어요 이때가. 네. 그래서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뭐 말씀 주신 대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단은 김한별 선수가 확실히 이 두 경기에서는 경기력 면에서 김한별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보여줬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삼성생명 김한별 선수, 뭐 배현 선수 네. 잘하고 있고, 근데 박하나 선수가 BNK전에서는 승부사로 등장을 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인데 사실 박하나 선수가 시즌 전에는 농구를 하나마나 뭐 이렇게 이랬었잖아요, 사실. 근데 일단 농구를 하나요 하더라고요. 네. 네.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지금 뭐 시즌 전에 임금배 감독이 말했던 그 가용 인원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네. 부상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근데 하지만 그래도 시즌 초반 예상보다 더 나은 점은 사실 박하나라는 어떻게 보면 배혜윤, 김한별과 더불어 삼성생명의 빅3죠. 그 축을 형성했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 부상 이후로 박하나가 앞으로는 그런 역할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당연히 그 당시만큼의 에너지 레벨과 이거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은 박하나 선수가 이렇게 올라와 주지 못했다면 삼성생명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위기를 맞았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삼성생명이 계획대로 이런 승부를 후반기에 걸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박하나 선수가 해주고 있다. 또 본인 또 몸이 더 올라올 테니까요. 그렇죠. 박하나 선수가 그래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뛰면서 승부처에서 이렇게 그 결정지어주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삼성생명에 굉장히 좀 큰 힘이 될 것 같고. 근데 박하나 선수가 잘하는 반면에 윤예빈 선수는 좀 떨어져 있는데, 뭐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수비 능력이 굉장히 좀 좋아진 그런 상태고 수비 어떤 공헌도가 좀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단 박하나 선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윤예빈 선수가 여기서 뭐 위축되거나 역할을 축소할 게 아니라 자기 영역을 갖다 좀 더 넓혀야죠. 그러니까 단로를 가져가 줄 수 있는. 그렇죠. 시너지를 가지고 갈 수 있으면은 저는 삼성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김한별, 배우는 코어로서 좀 계속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곽에서 뭔가 잡아줘야 되는데, 근데 그걸 이제 잡아주지 못하면서 승부처에서 김한별, 박하나, 그 배혜윤 선수가 나오는데 이 두 선수가 나오면서 좀 불안한 면이 있거든요. 이규영이 못 이기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가드진이 좀 더 강화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한은행이 지금 뭐 계획대로는 가고 있어요. 1승 2패인데 네. 계획 예. 잡아야 될 팀은 잡았죠. 그렇죠. 하나원큐를 잡았는데 예. 삼성생명과의 경기가 좀 아쉬웠고 네. 지금 우리은행전 일단 좀 대패를 당했는데 뭐 우리은행 뭐 좀 돌려서 얘기하면은 정상일 감독이 KB를 덕을 품고 나면 못 이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덕을 품은 우리은행한테 마주한 경기였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겼다. 사실 그렇죠. 우리은행은 정말 KB한테 뺨 맞고 신한한테 화풀이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일단 최근 경기를 보면은 이 신한은행은 김수현 선수가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네. 그래도 좀 한엄지 선수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좀 보여주면서 김수현 선수가 부상이나 이런 거보다는 한엄지 선수가 좀 더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서 한엄지 선수가 좀 역할을 해줬는데 네.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는 좀 그런 모습이 좀 힘들었고 여러모로 좀 힘든 모습이 있었고 확실히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는 포지션 대비해서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데 네. 1라운드 경기에서는 정말 김수현 선수가 그 역할을 잘해줬거든요. 네. 근데 2, 3라운드에서는 그 포지션 대비 강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김단비를 김정은이 묶으면서 오히려 활동력 면에서 확실히 우리은행이 좀 지배를 하고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경기에서 좀 밀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이 사실 이제 뭐 지역방어를 요즘에 좀 많이는 안 쓰는데 네네. 그걸 쓰면 우리은행의 먹잇감이 됩니다. 사실 존호태가 정말 잘하는 팀이죠. 우리.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뭐 조직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전체적인 포지션별로 어떤 미스매치 공략 뭐 또는 이제 김단비의 뭐 맹활약 이런 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죠.
뭐 그러면서 하나원큐는 기본적으로 잡았다라는 건 네. 어쨌든 굉장히 고무적이고 착실하게 좀 가고 있는데 지금 베테랑들이 그 체력적이었던 부분이랑 활동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군이 좀 돌아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김혜나 선수가 일단은 복귀는 했어요. 예, 네. 복귀해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 상황에서 정상희 감독은 여전히 제대로 농구를 하려면 1월 중순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힘들겠지만 휴식기 전까지는 베테랑들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뭐 지금도 잘해주고 있지만 트리플 더블도 기록했으니까요. 김단비 선수가 조금 더 에이스이기 때문에 이겨내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싶은 게 어쨌든 또 김정은 선수한테 또 어려운 경기를 했거든요. 네. 정말 김정은 선수가 뭐 아까 우리은행 편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는 단순히 수비 역할에서 끝난 게 아니라 1쿼터에 완전히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수비수가 아니야. 나 김정은이야. 누군지 몰라?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볼 때 김정은 선수는 우리은행에서 응원가만 바꿔주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의미가 뭔가요? 응원가가 예. 보아의 넘버원이에요. 아, 예. 그거 괜찮잖아요. 그냥 네. 넘버원. You still my number one. 네. 김정은. 괜찮은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You still my number one. 날 찾지 말아줘. 김정은. 아, 나의 슬픔 가려줘. 이렇게 아. 나와요. 그러니까 김정은 선수가 아니 찾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거기서 굳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좀요 부분만 좀 정정이 되면은 예, 훨씬 더 잘해줄 수 있어. 경기장에서 듣고 있으면 살짝 유스틸만은 뭐 그렇지 김정은지 싶은데 날 찾지 말아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아, 참 재미는 없는데 뭐 논리적인 한. 저는 원래 논리 갑입니다. 예. 스틸 마이 넘버. 오케이. 네. 자, 하나원큐를 한번 가보도록 네네. 할게요. 하나원큐가 한 경기가 있었는데 지난행전에 패스 이 부분 좀 뼈 아픕니다. 네. 사실 이겨드는 게임이었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원큐 경기를 얘기하면서 전반에 크게 앞섰던 게임을 후반 들어가자마자 자꾸 금방 뒤집히는 거에 대해서 좀 하프타임 준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날도 3쿼터를 3점 차 앞서고 시작해서 시작과 동시에 고아라 선수 연속 3점 슛으로 9점 차를 벌렸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후 5분 만에 또 따라잡혔어요. 네. 동점을 한번 이렇게 만든 외에는 한 번도 역전을 하지 못하고 그때 떨어져 나갔단 말이죠. 일단 3쿼터의 악몽이 계속 이어졌고 좀 분위기를 놓친 다음에 팀이 정돈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셋업 펜스, BNK하고 비슷한 문제, 셋업 펜스에서 효율성 떨어진다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네. 상대가 정신을 못 차릴 때 포지션별로 어쨌든 경쟁력 있는 선수들은 있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흐름을 타게 되면 쭉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승부처, 그러니까 그 추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맥을 끊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네네. 어떤 그 셋업 펜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저는 이 팀은 코어가 있다고 봤거든요. 네네. 코어가 좀 확실하게 강희슬이 있고 네네. 뭐 과라도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역할이고 신지현이 있고 근데 이 팀이 당초에 사실은 강희슬 고아라가 원투 펀치였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신지현 선수가 좀 더 잘하니까 강희슬 신지현을 했다가 고아라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근데 이 팀을 보면 강희슬이 메인볼 핸들러인데 이 선수의 공격의 어떤 활용도가 떨어져요. 떨어지는 이유가 지난주에도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메인볼 핸들러가 아니에요. 이 선수는 거의 슈터 역할, 아니면 1대1 공격. 캐치앤슈터. 그렇죠. 아니면 1대1 공격을 갖다 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1대1 공격은 기본적으로 아이솔레이션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격이다. 그러니까 리그 수준이 떨어질수록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자농구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희슬 선수 메인 볼 핸들러로 해서 스크리너가 되든지 아니면 스크린을 받고 뭔가를 하든지 네. 그게 되는 선수, 내외각이 되는 선수인데 활동력이 또 충분한 선수. 네, 근데 그런 걸 안 쓰는 게 저는 좀 답답하고 고아라도 마찬가지고요. 고아라는 기본적으로 뭔가 부술 수 있는 농구를 갖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슬래셔처럼. 그렇죠. 골밑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 선수는 밖에서 그냥 뭐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원투 펀치가 기본적으로 볼 만지는 어떤 횟수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 팀이 기본적으로 셋업 펜스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른 선수들이 공격을 하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흐름이 좋을 땐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날도 신한은행한테 앞설 때는 정말 다 잘 됐거든요. 근데 신한은행 쪽으로 흐름이 넘어가고 추격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볼 하나하나를 좀 아껴가지고 그렇죠. 확률 높은 계산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상대의 흐름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냥 초반에 좋았을 때 하듯이 계속 그냥 농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고 어쨌든 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선수마다 결국 자기 평균, 자기 에버러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초반에 좋았던 선수들의 평균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도 결국 계속 어느 가장 핵심이 된 선수들을 활용하기보다는 계속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나중에 4쿼터에 대해서는 더욱더 정돈이 안 되고
좀 승부처에서 확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니까 저 초반처럼 슛이 터진다던가 그 핵심적인 선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강현 선수가 그냥 개인 능력으로 뭔가를 해주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그 같습니다.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그러니까 경기력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사실 KB가 그랬고 우리는 그랬고 신한은행은 시즌 준비가 잘 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 체력적으로 그렇죠. 떨어지는 부분이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팀은 저는 이제 준비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해야 되지 도대체?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걸 복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경기력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팀이 그러니까 2군 강자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퓨처스가 우승하고 예를 들어서 박시작컵도 우승을 해요. 그러니까 네. 밑에 있는 자원들은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즉시 전력감으로 올라오면서 거기서 뭔가 시너지가 나오고 케미가 나오면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경기력이 확 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는 거는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원 큐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4강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하나원큐하고 BNK가 정말 리그상에서 좀 중요한 이유가요. 네. 지금 순위가 그 처음에 저희가 이 시즌 초반에 너무 좋았지 공산농구. 네. 예. 근데 지금 2강 2중 2약으로 완전 그렇죠. 계단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올해 4강 플레이오프 제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정규리그 우승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좀 떨어졌고 그렇죠. 4위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네. 사실은 1위 싸움보다 4위 싸움이 정말 재밌는 포인트까지 줄 수 있는 시즌이었는데 네. 1, 2위, 3, 4위, 5, 6위가 나눠져 버리면은 맞아요. 이게 시즌 중반부터는 정말 그냥 그들만의 농구 그냥 1, 2위하고 3, 4위가 우리가 플레이오프에 누구한테 걸리게 되지? 이 눈치 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정말 재미없는 농구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5, 6위 팀들이 지금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하나원케어 BNK가 지금 KB나 우리은행 또 뭐 삼성 뭐 이런 팀들은 이 팀들은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가 이제 후반기에 올라오겠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데 하나원큐와 BNK 같은 경우에는 이 팀들 지금 많이 지금 복잡하겠구나 네. 지금 힘들겠구나 네. 이게 공감밖에 안 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을까? 뭔가 지금 그러니까 전력적으로 확실하게 지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요소는 사실 없거든요. 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자, BNK로 한번 가볼게요. BNK가 지금 또 2연패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연패 중인데 자, 이 팀, 이 연패를 끊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고 또 경기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삼성생명전은 잘했는데 또 졌어요. 이게 타격이 좀 커요. 일단 일단 KB전은 뭐 사실 완패. 얘기할 오케이. 게 없었고 삼성생명전은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3쿼터 5분 무렵에 17점을 앞서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상대가 수비를 존으로 바꾸자마자 남은 15분에 마이너스 23을 기록하면서 6점차 패배를 당했어요. 네. 3쿼터 17점 앞서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BNK는 상대가 삼성생명이 아니라 미국 국가대표였어도 이겼어야 되는 게임이에요. 미국 국가대표 못 이겨. 아니. 미국 국가대표 못 이긴다. 그쵸. 너무 세게 나가지 근데 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거는 네. 지금 당시 8연패를 당하던 입장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진짜 좀 이런 말은 좀 심하지만 상대 주축 선수들한테 물어뜯고 매달려서라도 이겼어야 되는 게임이었는데 네네. 너무 그 점수를 쉽게 따라잡히고 그 상대가 그렇다고 뭐 임금배 감독도 작전이 많은 감독이긴 하지만 정말 4쿼터, 3쿼터, 4쿼터 고비고비마다 뭐 전술을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맞선 게 아니라 정말 쫀으로 바꾸자마자 거짓말처럼 그걸 깨지 못해서 무너졌거든요. 네. 이런 모습들은 뭐 원인이 다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몇 주 동안 얘기했잖아요. BNK가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경기를 보면서 할 말이 없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하나원큐와 BNK는 조금 다른 게 이제 BNK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경험이 어떤 부족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원큐는 좀 더 처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경험도 있고 이런 선수. 몇명 오히려 더 젊은 팀은 BNK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대로 굴러가는 거고 BNK는 이제 어떤 젊음의 한계들이 있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깨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꼬여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뭔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구슬 선수 어떤 딜레마 이건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구슬 선수가 지금 뭐 유영주 감독하고 연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를 쓰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리바운드가 부족한 거는 저는 뭐 리바운드 참여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소희 선수가 가드 리바운드에서 2위인가 3위인가 그래요. 네네. 예, 그 참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진화를 받쳐줄 수 있는 그 다음
그 다음이 김진영 구술이거든요. 구술에서 구멍을 내버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맥이 빠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땐 최근에 이제 여자농구판에서는 이제 뭐 트레이드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물밑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하려면 BNK는 정말 노련한 어떤 수비수 그리고 활동력 있는 그런 수비수를 갖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카드가 있겠냐 이 부분을 갖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을 갖다 드리고 일단 공격하고 수비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공격에서 좋은 거는 트랜지션이에요. 네네. 근데 구수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으면 그대로 끌고 가요. 안혜지나 이소희한테 주르고 쭉 가면 거기서 뭔가가 찬스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고쳐야 된다고 해요.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첫 패스가 빨리 나가야지 그렇죠. BNK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데 그게 속도가 팀 스피드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안혜지, 이소희도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골밑 돌파가 너무 고와. 나 골밑 돌파할 거야 두두두두두둑 해. 그러니까 이소희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게 되고 안혜지도 뭔가의 그 기술을 갖다 부리긴 하지만 그 이제 메이드가 적단 말이에요. 근데 통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크를 좀 쓰세요. 그러니까 헤지테이션을 만나 페이크를 좀 쓰든가 그리고 붙여요. 그러니까 특히 안혜지는 미들 정도에 들어갔다 거기서 공격을 포기하고 밖으로 줘요. 그렇게 되면 흐름이 딱 끊어지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뭔가 뾰족한 수가 있나? 없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림을 세팅. 보든가, 네. 림을 보든가, 거기서 페이크를 한번 더 쓰고 붙여서 올라가든가, 그래서 파울을 얻어내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안혜지 선수가 거기서 빼버리면 그냥 거기서 다시 세팅이 되는데 그렇죠. BNK가 사실 얼리 오펜스의 강점이 있지 세트 오펜스의 강점인 상황은 아닌데 그렇죠. 이미 시간을 까먹은 상태에서 뒤로 빼서 안혜지가 아닌 다른 선수가 다시 조합을 하던지 다시 돌아다니는 안혜지한테 볼을 주게 되면은 결국 시간 쫓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2대2는 지금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전에서 사실 이소희 진한, 안혜지 진한의 2대2 괜찮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괜찮고 가지고 가되 단 좀 흐름이 꼬였을 때 진한 선수 싱글 포스트 서면서 거기서 공격을 하잖아요. 1대1로. 그거 괜찮은데 볼팀을 잘 못해요. 네, 그런 모습이 볼팀을 잘 못했을 때 기본적으로 상각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 수비수가 공격수 이렇게 들 때 든다고 말을 하고 들어요. 아, 예, 미안합니다. 볼을 이렇게 잡고 있어. 안혜지. 여기 진한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통 이제 안혜지가 잡지 못하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노현지라든가 어떤 그 포워드진이 잡는다고 쳐요. 볼을 뭐 이렇게 볼을 이쪽으로 투입을 못 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쪽에서 상각을 만들어주고 패스를 해주고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쉽게 흔들 수 있는데 여기서 안 되면 밖으로 돌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상각을 좀 만들어줘라. 이건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공격이 좀 더 흐름이 좋을 것이다. 자, 공격은 그렇고 수비에서 보면 자 2대2 수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자 공격자가 스크린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안혜지나 이소희가 있다고 쳐요. 진한이 있고 진한이 있다고 치면 공을 들고 이렇게 갑니다. 네. 이렇게 갔을 때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걸 칠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요. 파이트 스루를 간다. 네, 이렇게 가요. 근데 늦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 돼버려. 뒤에 따라가는 식으로. 여기에 하고 토킹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여기도 따라가고 개투가 돼버리는 거죠. 네. 이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수비 하나 또 여기 있을 테니까 이 선수가 여기 해포기가 힘들다던가 그러면서 이제 나오겠죠. 안쪽에서 굉장히 뚫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파이트 수로 가지 말고 그냥 슬라이스로? 슬라이스로 가는 경우도 있어야 된다. 습관적으로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WKBL의 평균 3점슛 성공률이 30% 안팎이에요. 그쵸. 네. 10개 중에 3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스크린을 받은 상태에서 여기서 슛을 올려가면 훨씬 더 3점슛 성공률은 떨어져요. 제가 개개별로 안 해봤지만 그게 보통 이제 석점이 들어갈 때마다 안쪽에서 밖으로 어떤 유의미한 패스가 나오고 거기에서 발을 맞춰서 던질 때 슛이 잘 들어가잖아요. 특히 여자 농구는. 그렇죠. 그러니까 스크린을 받고 거기서 석점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25% 안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수준을 주지 파이트 스루로 무리하게 들어가가지고 안쪽에서 폭격을 당해버리면 거기에서 수비가 굉장히 무너질 수 있다. 특히 BNK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목됐던 게 낮은 높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골 밑에서 쳐줄 수 있는 어떤 림 블락커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만 그냥 그걸 상쇄시켜버리면 제가 볼 때는 BNK는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어떤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 그냥 참고로 말씀 갖다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이거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뭐 사실 또 이소희 선수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사실 팬들도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소희 선수가 작년까지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박지현보다 성성세가 더 높아 보였는데 네. 올해 확 죽은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신한은행이 정말 잘 나가던 시기에 네. 식스맨이었던 김단비가 올라오는 과정이라던가 네네. 작년까지의 이제 우리은행에서 박지현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은 약간 코트 안에 5명의 선수가 있지만 모든 선수가 공평하게 20%의 지분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박지현이든 과거의 김다비든 들어와서 신인 같은 플레이를 해가지고 팀 분위기가 떨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나와요. 근데 발생을 했을 때 거의 이 나머지 베테랑이나 선배들이 메워주죠. 십시일반. 그리고 슬램덩크에서 이제 나왔던 그 서태웅의 대사 있잖아요. 너의 실수 따윈 이미 계산에 있었다.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거의 야 너 때문에 안 져. 지면 나 때문에 지는 거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BNK는 이소희가 기본적으로 최소 5명에 1명으로 20%의 지분은 가져가요. 무조건. 20에서 더 네.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소희가 이걸 놓치면은 아. 네가 실수하면 저 이게 이소희 입장도 내가 이거 못 넣으면 완전히 분위기 넘어가는데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저희가 볼 때도 이게 보이잖아요. 이소희가 정말 잘 들어갔다 때도 있고 지금 무리한데 경험이 없으니까 저러는구나 싶은데 그렇죠. 그 무리해서 이게 안 돼 버리면은 자기도 내가 이거 들어가면서 안 됐구나. 그 다른 선수들도 이거 저렇게 됐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이스 베테랑의 부분이 야 됐어 네가 하나 실수하는 거 내가 가져오면 돼. 지금 사실 우리은행이 박지현 선수 올라오다 보면은 박혜진, 김정은 선수가 그런 역할을 정말 잘해줬어요. 맞습니다. 네, 너 다시 해, 너 실수해도 돼. 그리고 정말 분위기 좋았을 때 얼마 전 그 경기에서 보면은 허예은 선수가 KB도 허예은 선수가 실패했을 때 박지수 선수가 잡아일으키면서 그렇죠. 또 해, 또 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그게 만약에 뺏기게 되면은 내가 리바운드 못 잡았어 그래 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린 선수가 좀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인데 BNK는 지금 선수 구성상 지금 밑에 선수들이 더 강하게 치고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살짝 브레이크 걸릴 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베테랑이 좀 약하다는 게 지금 이 연패에 빠졌을 때 연패를 끊지 못하는 부분과도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여자농구에서 베테랑의 존재가 다른 리그보다 조금 더 중요해요. 네, 그렇죠. 중요해요. 예, 물론 이제 벽을 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불균형하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건 뭐 굉장히 네.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BNK하고 하나원큐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올라와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쓴소리를 계속 하는데 지금 이 차이가 만약에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네. 그 뒤는 더 힘들거든요. BNK가 이제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 날 하나원큐하고 BNK 맞대결이에요. 네. 둘 다 죽어도 이겨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BNK도 만약에 이 경기 못 이기면은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까지 남은 일정이 KB, 삼성, 우리은행입니다. 지금 이 두 팀은 결국 이 맞대결이 진짜 의도치 않게 크리스마스에 피 튀기는 혈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 하나원큐의 고아라, 강희슬, 신지연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BNK 진한, 안혜지, 이소희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좋아하는 선수 다른 선수 아니었어요? 강희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누구 애증의 관계가 누구랑? 아니 많이 좋아요. 많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래서 제발 이 두 팀이 좀 올라와가지고 정말 재밌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리그가. 네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희 뭐 쓴소리는 했는데 이거는 그냥 듣고 참고를 하실 부분 하시고 버리실 부분 버리시고 다 애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니까. 네, 현장에서 직접 감독, 코치, 선수들이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는 일단 한 발 제3자의 위치에서 보잖아요.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좀 느껴지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는가 KB 얄미워 죽겠어. 그래요? 네. 저는 박지 선수도 좋아하고요. 예, 박혜진 선수 좋아합니다. 김정은 화이팅. 너무 멋있어요. 발목 부상 너무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